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비닐봉지째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수거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비닐봉지의 양이 하루 7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이것만은 바꿉시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작업자가 음식물에 섞인 비닐봉지를 골라내지만 쉽지 않습니다. 물기가 많아 집게로 잡으면 미끄러지기 일쑤. 갈고리까지 이용해보지만 내용물이 무거워 놓치기도 합니다. 비닐봉투를 선별해내는 작업 시간만 하루 7시간. 밀려드는 쓰레기에 허리 펼 새가 없을 정도입니다. 검정 비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물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갈고리나 뭐 이런 걸로 찢어가지고 내용물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1차로 비닐봉지 선별 과정을 거친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부수는 파쇄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미처 골라내지 못한 비닐봉지 때문에 또다시 2차 비닐 선별 작업이 진행됩니다. 비닐채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파쇄 단계에서 풍력을 이용해 이처럼 따로 선별이 되는데요. 이 제주시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비닐 양만 하루 평균 7톤에 달합니다. 선별된 폐비닐은 수분과 오염물 때문에 바로 태우지 못하고 하루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친 뒤에야 소각시설로 옮겨집니다. 합작물 내에 포함된 오염물질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각 처리를 하면서 최종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두 차례 한 달씩 소각장 점검이 이뤄질 때면 처리 못한 비닐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해 처리해야 하는 실정. 이렇게 비닐 선별과 처리에 드는 비용만 한 달 평균 9천만 원이 넘습니다. 혼합된 비닐이라든가 이쑤시개가 포함이 안 돼서 기계 고장이라든가 불가피하게 도외로 반출되는 그런 폐기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무심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비닐봉지가 모여 하루 7톤이 넘는 비닐산을 이루고 처리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농업용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27살 이모 씨. 경찰은 사건 발생 9년 만에 택시기사 51살 박모 씨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것이라며 체포했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1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박 씨에게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택시에서 나온 동물 털이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점퍼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탑승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1심 재판 후에 피해자의 옷을 15군데로 나눠서 다시 분석했지만 이번에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CCTV의 해상도가 낮아 박 씨의 택시가 찍혔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시간이 사망 시각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황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결백을 호소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억측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재판부나 언론이나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족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었고 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잃게끔 하여튼 모든 상황들이 전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를 박 씨는 물론 택시기사 등 5천여 명과 대조했지만 한 명도 일치하지 않았고 시신에서는 DNA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 경우 이번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 시내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58살 홍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정모 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된 망상에 빠졌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밝혔고, 피해자가 당시 살아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핵심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으로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오영훈 의원이 마련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 피해 배상과 군법회의 무효화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된 판결로서 지급된 배상금의 평균치액. 하지만 내년 중반부터 대선 전국이 시작되고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4.3 특별법 개정은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 내용만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 개정이 설령 늦어지더라도 이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 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핵심 내용을 갖다가 반드시 쟁취하고 할 것인가, 그것은 유족회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들의 1순위에서 1순위,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다시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여야 공동 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원희룡 지사의 역할론도 나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한가히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라 4.3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민과 함께 어깨 열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향해 이미지 마케팅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수뇌부까지 만나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다음 주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치밀하고 정교한 입법 전략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2차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특별위 위원회가 마련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국토부와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각각 패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제주도의 2차 추경 예산은 1차 추경 때보다 975억 원 늘어난 6조 1,513억 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과 안전, 경제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코로나 관련 예산은 1,251억 원에 이릅니다.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예산과 독감 예방접종 비용, 방역 물품 구입비, 그리고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 매입비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비, 공공주택 부지 매입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행사나 축제 예산, 공무원 인건비 등을 줄이고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가 보상비,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했고, 불가피한 지출 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또 기본에 충실한 예산은 효율성을 판단해서 재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지난달 상설정책협의회 무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법정 필수 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비 등이 빠진 가운데 도의회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민간인이라든 민간 경상보장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일단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이게 뿌리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주도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현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 집행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가 3개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당초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과 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제주에서는 1,208개 업체에서 3만 8천여 명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강릉과 동해도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데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젊은 층이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MBC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강릉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4만 4,319명, 반면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절반도 안 되는 2만 1,856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누면 0.493, 소멸 위험 진입 단계 기준인 0.5를 처음으로 밑돌았습니다. 동해시 역시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누면 0.469, 역시 기준치 0.5를 밑돌며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30년 뒤에는 행정구역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저출산 영향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없지만 지방보다는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일자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유출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3, 4월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는 1,267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98%인 1,240명이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빠져나간 인구의 75%는 2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가 이렇게 지역에서 유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방 소멸 위험도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지역의 인구를 재생산할 수 있는 청년 인구도 유출되기 때문에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질 텐데요. 최근 군부대 철수 등으로 젊은 인구 감소 위협이 커지고 있는 양구군과 인제군도 새롭게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 속초시 등 3곳만 소멸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이 시기를 알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지만 강원도 내의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젊은 인구를 붙잡기 위한 맞춤형 해법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어제는 잠시 장맛비가 쉬어갔는데요. 오늘은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산지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나 방무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안전운전하시고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50에서 150mm, 산지와 남부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이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7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은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특보가 확대되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시거리가 짧은 모습입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병대 제9여단은 정보통신대에 복무 중인 김경진 중사가 4년간 기른 머리카락 30cm를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중사는 SNS를 통해 소아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기증을 결심하고 머리카락을 길러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 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업무 감사를 벌여 부당 처리한 34건을 확인하고 2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은 요양원 직원 채용에 규정에 없는 보훈 점수를 가산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문화예술재단은 특정 사업을 상시 사업인 것처럼 속여 업무 담당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상정이 보류된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이 재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 임시회에 시설공단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특위를 만들어 제주 지역의 의료와 방역에 대비하도록 하고 민생특위도 신설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 경쟁률이 1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의 직원 채용 원서를 접수한 결과 59명 모집에 843명이 지원해 1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관별 경쟁률은 신용보증재단이 40대 1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공사 29.5대 1 등입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18일에 실시되는데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자가격리자나 발열 증상자를 위해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